안녕하세요, 구토대장입니다. 요즘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꼬박꼬박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다녀온 현장은 서울에서 차로는 거의 3시간 반이나 걸리고 KTX를 탄다면 2시간 반 이상 걸리는 곳입니다. 이 현장을 벌써 올해만 4번째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너무나 많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들 주목하고 있는 지역일 것 같습니다. 현재 이곳은 아마 대한민국 부동산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부동산 시장을 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전국이 작게는 10%, 많게는 40%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은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30% 이상 빠졌으면서 20년 된 아파트가 무려 50%까지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지역의 하락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대구광역시입니다. 지난 2번의 영상에서도 대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수성구를 중심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10%의 계약금만으로 투자해서 고통받고 있는 중구, 동구, 북구 분양권의 이야기까지 각 구의 부동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씩 모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도착해 가장 먼저 간 곳은 당연히 대구의 강남인 수성구였습니다. 수성구는 대구에서도 매우 독보적인 곳인데요. 보시는 표처럼 수성구와 다른 구의 평균 평당가 차이가 거의 50%가 나고 있을 정도로 대구에서 수성구는 매우 독보적인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성구가 가격적으로 독보적인 이유는 그냥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일자리부터 학군, 상권, 교통, 그리고 아파트의 상품성까지 다른 구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큰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히 대구의 강남이다 라고 불리는 거겠죠. 일각에서는 수성구 별거 없다,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한 곳에 뭐가 있겠냐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항상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대구 수성구를 매우 좋게 보고 있는데도 말이죠. 올해 8월부터 금리 인상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전국의 집값이 점점 빠지기 시작한 것들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빠진 곳이 있었으니 대구와 세종이죠. 세종의 경우 20년도 한 해만 무려 47%의 상승을 거두었었는데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가격이 폭발하게 되면 그 여파가 옆으로 번지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흐름이 주변 지역으로 번졌고 계룡과 공주, 논산 같은 소도시까지도 가격이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상승은 결국 피로감을 만들고 그 무거운 피로감으로 인해서 결국 큰 폭의 하락을 불러일으켰는데요. 20년도 대비 21년도에는 무려 세종이 41.2%가 빠졌고 올해는 더 빠진 상태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대구는 세종과 조금 다르게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가 아닌 20년도부터 시작된 적정 수요 대비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금리 인상이라는 다른 폭탄과 함께 만나면서 다른 곳보다 더 어렵고 앞으로도 더 큰 하락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대구에서 가장 좋은 곳, 한마디로 대장인 곳은 수성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군과 상권, 그리고 아파트의 상품성도 좋은 곳이 있는데요. 주거 만족도도 높고 투자자들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 바로 수성구이고 그곳에 범어 4동과 만천 3동, 일명 범사 만삼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 이곳의 대장급 아파트인 빌리브 범어는 작년 9월 15억 2,500만원을 찍었고 지금 나오고 있는 매물은 11억 5천으로 마이너스 25%가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만촌 3동에서도 만촌 자이른의 다음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촌 3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신축 아파트가 2년 전 14억 1천만원을 찍었고 현재는 고층 기준으로 9억 8천만원, 약 마이너스 30%가 빠진 가격으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대구의 가장 좋은 곳인 수성구의 핵심 아파트들조차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성구보다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있는 다른 곳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수성구 다음으로 입지가 좋다고 하는 달수구 월배지구의 신축 아파트의 경우도 20년 12월 6억 9,800만 원을 찍었고 최근 8월에는 4억 6,500만 원을 찍으면서 무려 2억 3,300만 원이나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 초역세권의 브랜드 아파트로 들어서게 되면서 많은 실거주자와 투자자에게 관심을 받았던 달서구 감산동 죽전역 인근의 분양권 아파트들 모두 무피 또는 마피까지 나오고 있죠. 또 그리고 죽전역보다 더 많은 투자자가 들어가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북구 칠성로 부근에 분양한 아파트들입니다. 이곳의 경우 대구 철도가 지나가는 철도길을 사이에 두고 대규모의 분양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앞으로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23년도 입주 아파트들은 마이너스 4천에서 5천만 원까지 매물이 나오고 있고 그나마 24년에서 25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무피 수준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와 정말 어렵구나 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몇몇 분이 저에게 주정역 분양권이나 칠선동 분양권 마이너스 같은 것들 4, 5천에 잡으면 어떻겠냐고 묻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잡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안 잡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잡아라 마라 그렇게 대답하진 않았고 이것 말고 다른 한 곳의 가격을 보여줬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산동인데요. 침산동은 주거지로서 여러 면에서 주전역 부근이나 칠성로보다 좋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페라 3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마저 보시다시피 20년 12월 8억 8천 하던 것이 현재는 5억 6천까지 마이너스 36%가 빠진 상태입니다. 저는 다른 대답보다는 이곳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죽전역과 칠성로 쪽보다 침산동이 입지가 생활권이 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었죠. 여러분이 하나 꼭 아셔야 할 것이 분양권은 정말 마약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아직 입주를 안 하고 사이버로 가격이 측정되어 있다 보니 위기에 대한 체감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의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서 전세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마저도 소화가 만약에 안 된다면 그때부터는 점점 악순환의 굴레를 좀처럼 벗어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양권이고 그게 마약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미분양까지 만약 증가하고 있다면 더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달서구의 죽전역과 북구의 칠성동에 투자한 분들은 정말 각오하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각오는 가격의 빠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현재 대구는 대장 지역뿐만 아니라 입지가 좋은 곳에서 시세가 계속 빠지고 있고 거기에다 신축 분양권 미분양과 마이너스 P가 속출하면서 대구는 굉장히 힘든 부동산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이렇게 시세도 하락하고 미분양과 마이너스 P가 속출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보여드렸던 공급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대구를 지탱하고 있는 수성구마저 내년에는 많은 수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아마도 수성구도 마이너스 P 또는 큰 폭의 전세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고 있죠. 최근 9월 21일에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대구 수성구도 규제 지역에서 드디어 해제가 되었는데요. 규제가 해제되고 나서 현장에 가서 몇몇 소장님들에게 제가 분위기를 여쭤보니까 규제 지역 해제로 인해서 문의는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매수세까지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거래가 되는 것이 급매물 위주고 이것도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들이 거래를 아주 조금씩 하고 있다는 거였죠. 제가 투자자라는 것을 밝히고 수성구의 모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다고 문의를 드리자 오히려 반대로 저를 설득하시면서 지금 금리도 오르고 앞으로 입주도 많은데 왜 굳이 여기를 하려고 하느냐, 나중에 해라 라는 양심적인 소장님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수익을 버리면서까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정말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실제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는 소장님들의 말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
점점 그 어려움이 체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많은 분들이 수성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곳보다 빨리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앞으로도 공급으로 인해서 더 많이 빠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성구처럼 전국에서 정말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좋은 곳, 입지가 좋은 곳을 저렴하게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전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예의주시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수성구는 가격이 아무리 빠져도 3억 이상의 투자금이 들 것 같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인데요. 그것보다 저렴한 달서구, 중구, 남구, 북구, 동구의 아파트들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달서구의 월배지구와 달서구 죽전역 인근, 그리고 중구의 태평로 주변과 북구의 칠성로 부근, 그리고 남구의 남산동 신축과 경대병원역 부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 또 그리고 북구 복현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과 동구에 있는 신암 뉴타운 재개발 아파트들입니다. 아직은 시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아니라서 미리 예단은 할 수는 없겠지만, 달서구 죽전역과 중구 태평로 인근, 그리고 북구에 있는 칠성로 부근에 있는 아파트들과 동구의 신암 뉴타운은 신축발 파워로 인해서 나중에 가격의 오름폭이 아마 롤러코스터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큰 하락도 있지만 큰 상승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주변을 가보면 우리가 흔히 좋은 주거지다 라고 말하는 곳이 생활상권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 그러면서도 쾌적한 환경에 있는 곳을 좋은 주거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지역들은 아파트들 자체적으로는 상품성이 좋지만 주변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입지만 놓고 본다면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게 바로 수성구고요. 나아가서는 달서구의 월배지구, 그리고 북구의 침산동 인근이 입지적으로 괜찮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는 계속 말했다시피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많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금리 인하와 더불어 공급이 축소되는 시기가 온다면 대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독 들이는 투자의 성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투자자들만 관심 있는 곳을 볼 것인지, 아니면 대구의 실제 거주자와 투자자가 함께 관심 있는 곳을 볼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매수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부동산은 말 그대로 전국이 모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 시장도 영원하리란 보장은 없겠죠.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확 죽었을 때에도 부산과 대구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상승 곡선을 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전국의 수요와 공급이 다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생활권에 따라서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흐름이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즉 지금같이 금리로 인해서 전국이 모두 빠지고 있는 이 특수한 상황을 빼고서는 정상적인 시장 안에서는 서울이 상승할 때 지방이 하락하고, 지방이 상승할 때 서울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현재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리스크가 해소되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는 지역과 떨어지는 지역,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미 공급이 많았던 시장으로 금리 인상 전부터 하락을 시작했고,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가장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말처럼 대구광역시의 신축 아파트가 지방 소도시보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하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대구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로 대구에서도 수성구, 달서구에 이어서 세 번째 정도에 속하고 있고, 인구수도 무려 43만이나 되는 대구 북구에서 입지도 너무 괜찮은 침산동에 위치한 침산동 푸르지오가 현재 34평 기준 5억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 21만이면서 지방 소도시인 강릉교동의 강릉교동 롯데캐슬 2단지가 최근 33평이 5억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될까요? 근데 말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지금 대구가 그 중에서도 공급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곳들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저렴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대구가 당장 앞으로 몇 년간은 끊임없는 공급과 금리 인상 기조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고 가격 또한 추풍낙엽처럼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태풍이 치고 난 다음에는 뜨거운 태양이 비추듯이 대구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 믿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지속적인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것과 입지를 미리미리 파악하고 있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태양을 받는 아파트들을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대구의 부동산 전체 분위기와 조심해야 할 곳, 그리고 주목해야 할 곳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미래의 기회가 될 지역, 그리고 아파트들까지 하나씩 파악해 나가신다면 분명 합리적인 금액으로 실수요든 투자든 매수를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